중국의 권력이 아주 상당히 시진핑 권력이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6월 2일인가 뉴스에 그 지금 시진핑이가 군 권력 1위거든요. 네. 군사위원회 1인자. 네. 근데 2인자가 부주석인데 부주석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 맞아요. 봤어요 뉴스. 네네. 갑자기 죽었는데 네. 그 사람이 나이는 75세래지만은 조깅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니까 아침에 뛰러 나갔을 거다가 더 많은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죽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진핑 반대 세력에 의해서 제거당한 것인지 그 사람이 이제 중국의 군을 잡지 못하면은 시진핑은 헛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군은 우리나라 국군은 국민의 군대잖아요. 네. 중국은 아예 법으로 당의 군대로 돼 있습니다. 공산당의 군대. 공산당의 네.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군을 못 잡으면은 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모택동 말. 그래서 그 시진핑의 군권을 장악하는데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인데 3인자. 그 사람은 벌써 3월 말에 없어졌고 네. 그리고 지금 6월 초에 지금 2인자가 지금 또 없어지는. 지금 아주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러니까 지금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사건이 중국의 공산당 권력 체제가 붕괴된다. 그럼 가장 큰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뭐 각종의 뉴스가 그리고 지표들이 네네. 중국 경제도 나빠지고 그리고 저 국민들이 그 시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졌고 그리고 대학생들 취직 못하고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가 55%니까 45%가 취직을 못한다는 소리인데 네네. 실제는 80~90%가 못한다라가 그게 더 맞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대졸이 1200만인데 중국이 그 젊은 사람들이 일 못할 경우에 그게 제일 사회 불안정 세력이 되거든요. 지금 그것이 함께 터지고 있는 그러니까 후진타오 같은 사람은 전번의 총리인데 맞아요. 전번 네. 주석인데 네. 그 사람 끌려가는 날도 정말 그 장면이 슬펐습니다. 그걸 공개한 게 회의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와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끌려나간 사람인데 중국이 또 놀라운 전통은 주석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형은 안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그저 등소평 같은 사람은 몇 번이나 쫓겨났는데 그 목숨을 유지하고 결국은 나와서 그래서 그 죽어도 쓰러지지 않는 부도옹 그러니까 결코 넘어지지 않는 노인 해가지고 부도옹이라는 별명도 얻었었는데 후진타오가 지금 중국이 이렇게 통치돼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연설문 같은 게 다 지금 공개되고 그러는 판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뭐 최근 중국에서 막 총기 난사 사건도 있고 막 묵지마 범죄 막 차량을 타고 막 돌진한다든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보도가 잘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그래도 뭐 하도 이게 이제 SNS 시대가 되니까 핸드폰들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중국의 그 저 사람들 감시하는 그 카메라. 네. CCTV 같은 거. 그게 네네. CCTV 카메라가 7억대거든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인구가 14억인 나라에 그게 7억대라는 게 네. 중국은 국방비보다 경찰 예산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인데 국방 예산보다 경찰 예산이 더 많습니다.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네. 그게 안 되면은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 중국이 이제 태생적인 그 슬픔인데 제가 그 번역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국은 새로운 제국이다라는 그 호주 학자가 하버드에 있을 때 쓴 책인데 로스 테릴이라는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국은 문명이지 나라가 아니다. 근데 그 중국의 정치가들이 그걸 나라라고 생각하고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China is a civilization, not a nation. 근데 그걸 국가처럼 생각하고 통치를 하니 그래서 이제 정치학적으로 이 적정 규모를 훨씬 넘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큰 나라지만 미국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연방이거든요. 각 주마다 군대가 있고 연방군 사령관이 있을 정도로 그 자치를 중무로 해서 그러니까 그 유나이티드가 되는데 중국은 그걸 중앙 통제하다 보니까 되겠느냐는 그 얘기죠. 더군다나 문명인데 문화도 다른데 그 중국의 딜레마가 지금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정치학하고 경제학 이론에 민주주의는 산업화의 부산물이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가난한 나라는 민주주의 잘 못해요. 그런데 국민소득 기준으로 지금 돈으로 GDP 퍼 캐피타가 $10,000가 되면은 이건 민주주의를 안 하면 또 나라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산업화 경제 발전은
민주주의의 선행 조건이다. 근데 지금 그 선행 조건이 10,000달러인데 우리나라가 10,000달러 그때 돈으로 10,000달러가 아니에요. 그게 6.29 선언 때입니다. 그 개발 독재를 통해서 경제 발전하는 거 그때 확 풀잖아요. 중국이 지금 풀어야 되는데 지금 풀지 않으면 폭발하는 시기에 왔는데 중국이 풀게 되면은 네이션들이 여러 개 생기는 겁니다. 전체는 시빌리제이션인데 네네. 중국이 만약 민주화를 시키면은 그러면 티베트가 난리치는 거 가서 기관총으로 쏘겠습니까? 위구르, 내몽고, 만주, 강남 그리고 대만 다 독립하게 되면은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주 정치학적으로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딜레마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제 시진핑이 그거를 이제 강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보니까 박사님 채널에서 이 중국 붕괴의 징후 17가지 이걸 짚어주셨는데 보니까 네네. 뭐 부동산, 부채, 인구, 기술산업 등 전 방위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체제 위기로 직결될 가능성이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예, 뭐 제가 그 17가지를 미국의 어떤 그 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걸 보고 정말 분석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의 뭐 번역해서 소개하다시피 한 건데 여기서 지금 중국의 그 군부가 깨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거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리고 중국이 그런 말이 있었어요. 7% 성장을 지속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비교를 할 때 호랑이 잔등에 올라탔는데 이게 7%로 달리면은 호랑이한테 안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7% 밑에 내려가면 호랑이가 쓰는 꼴이 되고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이 잡혀먹는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지금 7% 이하로 내려가게 100%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발전을 한 그 호랑이라는 존재를 7% 이상으로 달리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니까 경제 파탄 그리고 군사 파탄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 중국이란 나라는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센 나라입니다. 제가 그 이화에 대해서 이제 쭉 그 경영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국제정치 강의를 하면서 세계화 이런 계통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중국 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몇 명씩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중국 여대생이 교수님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중간시험 그 답안지에다가 쓴 거라 그 뒤에다가. 네. 그래서 내가 야 자네가 중국 사람인데 나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니까 좀 놀랍다 그랬더니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산 적이 없대요. 자기는 상해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 한국에 유학 올 때까지 상하이 사람이었는데 와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감을 잡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그 원심력입니다. 전부 다 나가고 싶어 해요. 그 옛날에는 상하이에 있는 그 육군 소장급 장군이 별셋으로 승진하면서 북경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거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충성은 상하이지 중국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이익도 상하이고. 그 내가 그 오래전에 읽었던 논문을 야 이게 별을 사단장이 군단장으로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기 고향을 안 떠나는 경우가 다 있네 하고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군벌입니다. 그러니까 군벌은 충성이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자기는 상하이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와서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고. 그게 중국의 딜레마입니다. 중국이 문명인데 그거를 한 나라로 취급을 하느니 참 이렇게 갈등이 많은 것이죠. 되게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요. 보니까. 민족주의 없습니다. 중국은 원래 민족주의가 없어요. 그 뭐냐면은 중국이 그 사해동포라는 그 한문 아시죠? 사해동포. 네네. 중국식 질서를 받아들이는 모두가 중국인이다라는 그 중국에는 내셔널리즘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서구적인 식민주의도 없어요. 그냥 이제 나는 왕이고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야. 나는 형이고 너는 동생이야. 그러니까 그 문명으로 연결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구적인 그 강압적인 제국주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종족적인 민족주의도 없습니다. 천자를 그냥 우러러 보면은 전부 다 우리는 사해가 다 동포야. 사해동포. 사해라는 건 네 바다라는 뜻이지만은 전 세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해가 다 동포야. 그래서 어떤 그 에스닉 내셔널리즘, 인종적인 민족주의가 약합니다. 그 대신에 뭐 위구르라든가 이거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네, 언어 그렇죠. 다르고. 그거는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경쟁을 하는 것이죠. 만주는 말도 다릅니다. 만주는. 글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만주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러니까 한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숫자는 제일 많지만은 네. 그 동화되기가 아주 어려운. 그래서 그 영국 학자가 중국은 분열될 거다라는 책을 쓰면서 중국 깃발의 별이 5개라는 게 5대 부족이다 이거 5대 종족. 크게 나누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은유를 한 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 큰 덩어리가 그냥 이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적정 규모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지금 다 터지는 겁니다 지금. 사실 중국이 막 그 엄청나게 보조금을 주고 하면서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첨단 기술을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못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중국이 성장은 했는데 그거를 상업화시키는데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끝내주는 걸 만들었어도 네. 이거를 잘 팔아가지고 이득을 남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작업에서 다 실패하는 거죠. 발명은 해놨는데 이거 판매도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거 하려면은 중국이 이제 마지막 리폼을 해야 되는데 그 리폼이라는 게 진짜 자유주의 시장 경제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게 되면은 공산당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독재가. 딜레마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10,000 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0 된 사람은 토요일 날 일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놀라고 자유를 주자니 안 되겠고 이게 내가 학생들 가르치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10,000 되면은 장충채권에서 대통령 더 이상 못 뽑는다고. 그게 이제 그 소시에탈 프레레퀴지트 그러니까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인 선제 조건.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10,000. 지금 돈으로 $10,000 된 국민들은 네. 독재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지적 영향도 늘고 또 이제 자기 개인 책 읽고 공부하고 뭐 네. 이런 거가 다 이제 커피집에 가고. 그렇죠. 네. 바로 뭐 중국 사람 중에 커피를 평생 한 잔도 못 먹어본 사람이 뭐 6억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군요, 진짜. 이건 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시진핑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에포크타임스에. 네. 그중에 상당 부분은 그것도 여전히 뭐 누군가의 익명의 누구를 인용해서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가 있었어요. 인민일보에 지난달 20날 인민일보에 나온 그 논설 같은 것인데 거기에 보면 당의 노선은 과학적이고 민주적이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에포크타임스가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왜냐 이 발언이 누구의 발언이냐. 그게 중요하겠네요. 예, 이거는 시진핑의 발언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후진타오가 주석을 했을 때 후진타오가 했던 발언인 겁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런데 과거의 발언, 과거의 그의 노선 그거를 지금 갖다가 논설에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리고 이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득력은 분명히 있어 보였어요. 제가 확인한 거는 거기까지였죠. 그런데 확실히 이 시진핑 그 체제 그 내부 시진핑 세력에서 뭔가 이상 징후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분명 공식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시진핑이 임명한 시진핑이 갖다가 앉힌 자기 사람을 앉힌 군 고위 장성들 또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작년 5월 달 또 작년 12월 달에 이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공식적인 거거든요. 네. 그걸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건 진짜 이상한 일인 겁니다. 왜 자기가 직접 앉혔던 그 사람들이 제거가 되느냐. 그건 본인이 제거했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그거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부패거든요. 그건 그럴 거라고 봐요. 부패 때문에
그러니까 뇌물 받은 거 네. 때문에 분명히 제거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시진핑에게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겁니다. 왜? 지금까지 2012년에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부패 청산을 했잖아요. 부패 청산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특히 충칭 같은데 그 보시라이 같은 사람은 뭐 거의 주석이 될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맞아요. 제거시켜버리고 네. 그래서 완전히 반대파를 제거하고 후진타오도 제거하고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앉혔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사람도 부패하는 거예요. 군대도 자기 사람으로 앉혀놓은 그 군대도 부패하는 거예요. 군대가 부패한다는 건 치명적인 겁니다. 이거는. 왜? 전투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투력에. 그래서 그 CIA에서 발표했던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ICBM을 이제 다 준비를 해놨는데 중국이 ICBM 연료통에 연료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연료가 아니고 물이 들어있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또 ICBM 경납고에 그 뚜껑이 안 열리는 사태도 있었다고 그러는 거고 이건 치명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대만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개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중국은 ICBM 가지고 위협을 할 겁니다. 너 대만에서 손 떼지 않으면 나 미국 본토 공격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ICBM이 저러고 있으면 미국이 그걸 믿겠느냐는 거예요. 미국은 충분히 모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쟤네들 저거 무기 형편없어.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 군 장성들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 막 심지어 이 진급할 때 그 진급 고위 장성 자리를 다 팔아먹고 하는 뭐 이런 소문까지 돌고 할 정도면 이거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거는 본인에게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네.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확인된 것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완전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타오 그 사람 중국 전 국가 주석인데요. 그 사람 관련된 뉴스인데 이게 중국의 그 공산당 매체를 따져봤을 때 신화 통신사도 있고 인민일보도 있고 그리고 CCTV도 있어요. 그 인민일보는 날짜는 정확하게 5월 정도 그 문장 나타나더라고요. 그 인민일보는 제가 항상 봐요. 그거를 거기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특히 첫 페이지 어떤 뉴스 나오는지 그 5월 중순 정도 거기서 너무 충격적인 뉴스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뉴스 자체가 제목 중에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정체를 세워야 됩니다. 민족적으로 정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정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요. 다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을 옛날에 후진타오 했던 말이에요. 옛날 후진타오 시대 자주 했던 말이에요. 후진타오. 근데 후진타오 내려간 지 이미 10년 넘었어요. 후진타오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좀 아마도 잊어버렸는데 후진타오 옛날에 어떤 말을 했던지 누구 기억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 확실해요. 여러분 그 인민일보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후진타오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후진타오의 주장 이런 거. 네. 그래서 소문 따라서 5월 14일에 정치국 그 확대 미팅을 오픈했는데 후진타오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근데 인민일보는 정확하게 이런 거 그 첫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후진타오 주장하는 내용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지금 중국 정치구 내부에 너무 혼란스럽고 정말 시진핑 파워 약하게 되구나. 아니면 이게 시진핑 만약에 파워 강하게 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네. 완전 시진핑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궁금한 게 이게 시진핑이 3년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반기를 들 수 있는 세력이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뭐 태자당도 언급하셨는데 네. 좀 그런 사람들 좀 어느 정도 좀 뭐 제거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상 좀 기회를 박탈한다든지 그리고 자기 사람으로 대부분 이렇게 잘 채워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나 봐요. 이게 사실 중국 공산당 20원 당대표 회의 때 그때는 시진핑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 자기 반대하는 세력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심지어 그 후진타오 그 사람 강제 퇴장시켰잖아요. 막 맞아요. 끌려가고 막 이슈가 이게 됐었죠. 진짜 저 네. 이 정도 할 말 없는 정도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 다 시진핑 사람이에요. 짱여샤 그 사람도 시진핑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부터 시진핑을 반격을 시작했죠. 짱여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짱여샤는 옛날에 시진핑 정말 친한 사람인데 근데 시진핑은 아마도 계속 대만 통일하라. 계속 이렇게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하게 너무 시켜가지고 짱여샤는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일어났죠. 짱여샤는 군대 2인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군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시진핑 반대하게 되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 후진터이든지 원자버이든 아니면 태자등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면 뭐 어느 나라 다 비슷하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려면 그 리더 있어야 돼요. 리더 없으면은 안 돼요. 그렇죠. 네. 특히 강력한 리더 나타나는 순간 이게 정말 가능성 크게 되는 거죠. 짱여샤 나타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같이 막 해야죠. 그래서 시진핑은 반대하는 사람 거의 다 사라졌는데 근데 짱여샤 나타나니까 옛날에 뭐 패태자 뭐 1년 정도 아무 소리도 없는데 작년 3중 정이 끝나고 뭐 또 소리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아서 지금 시진핑이랑 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중국에서 군대도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 그냥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그 특히 중국의 뭐 그 장유샤라는 사람 같은 경우 이번에 양회에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시진핑한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정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네네. 시진핑이 퇴장하는데 일부러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등을 돌리고 가방을 정리하는 모습이 사진에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군대를 움직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양안 전쟁 얘기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네. 시진핑이 아무리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해서 꽉꽉 누른다 하더라도 이 내부의 불만이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사회 폭동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 그러다 보면 그런 불만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뭐 양안 전쟁 얘기도 나왔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너무나 큰 도박이고 그거야말로 진짜 미국하고 전쟁을 불사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 때 과연 군부가 그렇게 쉽게 움직여주겠냐에 대해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군 장악에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시진핑의 측근들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허웨이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새 보니까 안 보인다 군대 내에서 축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지금 그 양안 전쟁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그 전문가들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배제는 못하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거는 지나친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시진핑이 사실 3년임에 성공해서 네. 그리고 이제 3년임 하는 과정 중에서 다른 파벌들을 다 정리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권력이 막강한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치권에서는 사실 막강합니다. 이미 이제 과거에 뭐 태자당, 공청단, 그다음에 저 상하이방 이렇게 있었는데 인지는 다 없어졌죠. 그냥 전부 다 시진핑파 하나로다가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 맞아요. 네. 군대 내에서의 태자당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는 과거의 군벌 시절부터 내려오던 그 태자당 세력들은 지금 장유샤라는 사람도 그 군벌에서의 태자당이고요. 이 사람들까지는 완전하게 장악을 못했다고 이제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군대 내에서 좀 노골적으로 반발을 하는 그런 것들이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좀 그 군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따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차피 사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뭐 이번에 이 미국과 그런 관세 전쟁이라든지 그런 협상 내지는 패권 전쟁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중국 내부에서도 사연이면 안 되고 이 교체 가능성 그런 것도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쿠데타가 나서 뭐 이렇게 바뀌고 이런 거는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은 사실 저는 못 봤고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는. 다만 이제 영구 집권에 실패하고 다음번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선양하는 식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이제 정치 쪽에 이제 주로 많이 분석하는 분인데 그분은 후춘화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시진핑 다음이 원래 후춘화로 내정이 돼 있었죠. 격대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후춘화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후춘화가. 사라졌던 사람이 요즘에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뭔가 이상한 조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은 단서 하나 가지고 추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단정을 못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중국의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 또 군에서 움직이는 거를 보고 있으면은 시진핑 정권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권력이 아주 상당히 시진핑 권력이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6월 2일인가 뉴스에 그 지금 시진핑이가 군 권력 1위거든요. 네. 군사위원회 1인자. 네. 근데 2인자가 부주석인데 부주석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 맞아요. 봤어요 뉴스. 네네. 갑자기 죽었는데 네. 그 사람이 나이는 75세래지만은 조깅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니까 아침에 뛰러 나갔을 거다가 더 많은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죽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진핑 반대 세력에 의해서 제거당한 것인지 그 사람이 이제 중국의 군을 잡지 못하면은 시진핑은 헛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군은 우리나라 국군은 국민의 군대잖아요. 네. 중국은 아예 법으로 당의 군대로 돼 있습니다. 공산당의 군대. 공산당의 네.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군을 못 잡으면은 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모택동 말. 그래서 그 시진핑의 군권을 장악하는데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이었는데 3인자. 그 사람은 벌써 3월 말에 없어졌고. 네. 그리고 지금 6월 초에 지금 2인자가 지금 또 없어지는. 지금 아주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러니까 지금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사건이 중국의 공산당 권력 체제가 붕괴된다. 그럼 가장 큰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뭐 각종의 뉴스가 그리고 지표들이 네네. 중국 경제도 나빠지고 그리고 저 국민들이 그 시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졌고 그리고 대학생들 취직 못하고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가 55%니까 45%가 취직을 못한다는 소리인데 네네. 실제는 8, 90%가 못한다라가 그게 더 맞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대졸이 1200만인데 중국이 그 젊은 사람들이 일 못할 경우에 그게 제일 사회 불안정 세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함께 터지고 있는 그러니까 후진타오 같은 사람은 전번의 총리인데 맞아요. 전번 주석인데 네. 그 사람 끌려가는 날도 정말 그 장면이 슬펐습니다. 그걸 회의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와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끌려나간 사람인데 중국이 또 놀라운 전통은 주석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형은 안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그 등소평 같은 사람은 몇 번이나 쫓겨났는데 그 목숨을 유지하고 결국은 나와서 그래서 그 죽어도 쓰러지지 않는 부도옹. 그러니까 결코 넘어지지 않는 노인 해가지고 부도옹이라는 별명도 얻었었는데 후진타오가 지금 중국이 이렇게 통치돼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연설문 같은 게 다 지금 공개되고 그러는 판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뭐 최근 중국에서 막 총기 난사 사건도 있고 막 묵지마 범죄, 막 차량을 타고 막 돌진한다든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보도가 잘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그래도 뭐 하도 이게 이제 SNS 시대가 되니까 핸드폰들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중국의 그 사람들 감시하는 그 카메라. 네. CCTV 같은 거. 그게 네. CCTV 카메라가 7억대거든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네요. 인구가 14억인 나라에 그게 7억대라는 게 네. 중국은 국방비보다 경찰 예산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인데 국방 예산보다 경찰 예산이 더 많습니다.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네. 그게 안 되면은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 중국이 이제 태생적인 그 슬픔인데 제가 그 번역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국은 새로운 제국이다라는 그 호주 학자가 하버드에 있을 때 쓴 책인데 로스 테릴이라는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국은 문명이지 나라가 아니다.
근데 그 중국의 정치가들이 그걸 나라라고 생각하고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China is a civilization, not a nation. 근데 그걸 국가처럼 생각하고 통치를 하니 그래서 이제 정치학적으로 이 적정 규모를 훨씬 넘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큰 나라지만 미국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연방이거든요. 각 주마다 군대가 있고 연방군 사령관이 있을 정도로 네. 그 자치를 중무로 해서 그러니까 그 유나이티드가 되는데 중국은 그걸 중앙 통제하다 보니까 되겠느냐는 그 얘기죠. 더군다나 문명인데 문화도 다른데 네. 그 중국의 딜레마가 지금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정치학하고 경제학 이론에 민주주의는 산업화의 부산물이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가난한 나라는 민주주의 잘 못해요. 그런데 국민소득 기준으로 지금 돈으로 GDP 퍼 캐피타가 $10,000가 되면은 이건 민주주의를 안 하면 또 나라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산업화, 경제 발전은 민주주의의 선행 조건이다. 근데 지금 그 선행 조건이 $10,000인데 우리나라가 $10,000, 그때 돈으로 $10,000가 아니에요. 그게 6.29 선언 때입니다. 그 개발 독재를 통해서 경제 발전하는 거 그때 확 풀잖아요. 중국이 지금 풀어야 되는데 지금 풀지 않으면 폭발하는 시기에 왔는데 중국이 풀게 되면은 네이션들이 여러 개 생기는 겁니다. 전체는 시빌리제이션인데 네네. 중국이 만약 민주화를 시키면은 그러면 티베트가 난리치는 거 가서 기관총으로 쏘겠습니까? 위구르, 내몽고, 만주, 강남 그리고 대만 다 독립하게 되면은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주 정치학적으로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딜레마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제 시진핑이 그거를 이제 강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보니까 박사님 채널에서 이 중국 붕괴의 징후 17가지 이걸 짚어주셨는데 보니까 네네. 뭐 부동산, 부채, 인구, 기술산업 등 전 방위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체제 위기로 직결될 가능성이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예, 뭐 제가 그 17가지를 미국의 어떤 그 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걸 보고 정말 분석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의 뭐 번역해서 소개하다시피 한 건데 여기서 지금 중국의 그 군부가 깨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거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리고 중국이 그런 말이 있었어요. 7% 성장을 지속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비교를 할 때 호랑이 잔등에 올라탔는데 이게 7%로 달리면은 호랑이한테 앉아 퍼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7% 밑에 내려가면 호랑이가 쓰는 꼴이 되고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이 잡혀먹는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지금 7% 이하로 내려가게 100%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발전을 한 그 호랑이라는 존재를 7% 이상으로 달리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니까 경제 파탄 그리고 군사 파탄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 중국이란 나라는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센 나라입니다. 제가 그 이화에 대해서 이제 쭉 그 경영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국제정치 강의를 하면서 세계화 이런 계통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중국 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몇 명씩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중국 여대생이 교수님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중간시험 그 답안지에다가 쓴 거라 그 뒤에다가. 네. 그 내가 야 자네가 중국 사람인데 나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니까 좀 놀랍다 그랬더니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산 적이 없대요. 자기는 상해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 한국에 유학 올 때까지 상하이 사람이었는데 와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감을 잡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이 원심력입니다. 전부 다 나가고 싶어 해요. 그 옛날에는 상하이에 있는 그 육군 소장급 장군이 별셋으로 승진하면서 북경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거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충성은 상하이지 중국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이익도 상하이고. 그 내가 그 오래전에 읽었던 논문을 야 이게 별을 사단장이 군단장으로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기 고향을 안 떠나는 경우가 다 있네 하고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군벌입니다. 그러니까 군벌은 충성이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자기는 상하이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와서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고. 그게 중국의 딜레마입니다. 중국이 문명인데 그거를 한 나라로 취급을 하느니 참 이렇게 갈등이 많은 것이죠.
되게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요. 보니까. 민족주의 없습니다. 중국은 원래 민족주의가 없어요. 그 뭐냐면은 중국이 그 사해동포라는 그 한문 아시죠? 사해동포. 네네. 중국식 질서를 받아들이는 모두가 중국인이다라는 그 중국에는 내셔널리즘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서구적인 식민주의도 없어요. 그냥 이제 나는 왕이고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야. 나는 형이고 너는 동생이야. 그러니까 그 문명으로 연결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구적인 그 강압적인 제국주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종족적인 민족주의도 없습니다. 천자를 그냥 우러러 보면은 전부 다 우리는 사해가 다 동포야. 사해동포. 사해라는 건 네 바다라는 뜻이지만은 전 세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해가 다 동포야. 그래서 어떤 그 에스닉 내셔널리즘, 인종적인 민족주의가 약합니다. 그 대신에 뭐 위구르라든가 이거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네, 언어 그렇죠. 다르고. 그거는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경쟁을 하는 것이죠. 만주는 말도 다릅니다. 만주는. 글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만주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러니까 한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숫자는 제일 많지만은. 네. 그 동화되기가 아주 어려운. 그래서 그 영국 학자가 중국은 분열될 거다라는 책을 쓰면서 중국 깃발의 별이 5개라는 게 5대 부족이다 이거 5대 종족. 크게 나누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은유를 한 걸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 큰 덩어리가 그냥 이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적정 규모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지금 다 터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사실 중국이 막 그 엄청나게 보조금을 주고 하면서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첨단 기술을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못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중국이 성장은 했는데 그거를 상업화시키는데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끝내주는 걸 만들었어도 네. 이거를 잘 팔아가지고 이득을 남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작업에서 다 실패하는 거죠. 발명은 해놨는데 이거 판매도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거 하려면은 중국이 이제 마지막 리폼을 해야 되는데 그 리폼이라는 게 진짜 자유주의 시장 경제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게 되면은 공산당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독재가. 딜레마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10,000 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0 된 사람은 토요일 날 일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놀라고 자유를 주자니 안 되겠고 이게 내가 학생들 가르치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10,000 되면은 장충채권에서 대통령 더 이상 못 뽑는다고. 그게 이제 그 소시에탈 프레레퀴지트 그러니까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인 선제 조건.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10,000. 지금 돈으로 $10,000 된 국민들은 네. 독재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지적 영향도 늘고 또 이제 자기 개인 책 읽고 공부하고 뭐 네. 이런 거가 다 이제 커피집에 가고. 그렇죠. 네. 바로 뭐 중국 사람 중에 커피를 평생 한 잔도 못 먹어본 사람이 뭐 6억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군요, 진짜. 이건 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시진핑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에포크타임스에. 네. 그중에 상당 부분은 그것도 여전히 뭐 누군가의 익명의 누구를 인용해서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가 있었어요. 인민일보에 지난달 20날 인민일보에 나온 그 논설 같은 것인데 거기에 보면 당의 노선은 과학적이고 민주적이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에포크타임스가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왜냐 이 발언이 누구의 발언이냐. 그게 중요하겠네요. 예, 이거는 시진핑의 발언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후진타오가 주석을 했을 때 후진타오가 했던 발언인 겁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런데 과거의 발언, 과거의 그의 노선 그거를 지금 갖다가 논설에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리고 이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설득력은 분명히 있어 보였어요. 제가 확인한 거는 거기까지였죠. 그런데 확실히 이 시진핑 그 체제 그 내부 시진핑 세력에서 뭔가 이상 징후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분명 공식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시진핑이 임명한 시진핑이 갖다가 앉힌 자기 사람을 앉힌 군 고위 장성들 또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작년 5월 달 또 작년 12월 달에 이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공식적인 거거든요. 네. 그걸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건 진짜 이상한 일인 겁니다. 왜 자기가 직접 앉혔던 그 사람들이 제거가 되느냐. 그건 본인이 제거했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그거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부패거든요. 그건 그럴 거라고 봐요. 부패 때문에 그러니까 뇌물 받은 거 네. 때문에 분명히 제거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시진핑에게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겁니다. 왜? 지금까지 2012년에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부패 청산을 했잖아요. 부패 청산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특히 충칭 같은데 그 보시라이 같은 사람은 뭐 거의 주석이 될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맞아요. 제거시켜버리고 네. 그래서 완전히 반대파를 제거하고 후진타오도 제거하고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앉혔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사람도 부패하는 거예요. 군대도 자기 사람으로 앉혀놓은 그 군대도 부패하는 거예요. 군대가 부패한다는 건 치명적인 겁니다. 이거는. 왜? 전투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투력에. 그래서 그 CIA에서 발표했던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ICBM을 이제 다 준비를 해놨는데 중국이 ICBM 연료통에 연료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연료가 아니고 물이 들어있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또 ICBM 경납고에 그 뚜껑이 안 열리는 사태도 있었다고 그러는 거고 이건 치명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대만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개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중국은 ICBM 가지고 위협을 할 겁니다. 너 대만에서 손 떼지 않으면 나 미국 본토 공격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ICBM이 저러고 있으면 미국이 그걸 믿겠느냐는 거예요. 미국은 충분히 모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쟤네들 저거 무기 형편없어.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 군 장성들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 막 심지어 이 진급할 때 그 진급 고위 장성 자리를 다 팔아먹고 하는 뭐 이런 소문까지 돌고 할 정도면 이거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거는 본인에게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네.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확인된 것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완전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타오 그 사람 중국 전 국가 주석인데요. 그 사람 관련된 뉴스인데 이게 중국의 그 공산당 매체를 따져봤을 때 신화 통신사도 있고 인민일보도 있고 그리고 CCTV도 있어요. 그 인민일보는 날짜는 정확하게 5월 정도 그 문장 나타나더라고요. 그 인민일보는 제가 항상 봐요. 그거를 거기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특히 첫 페이지 어떤 뉴스 나오는지 그 5월 중순 정도 거기서 너무 충격적인 뉴스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뉴스 자체가 제목 중에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정체를 세워야 됩니다. 민족적으로 정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정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요. 다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을 옛날에 후진타오 했던 말이에요. 옛날 후진타오 시대 자주 했던 말이에요. 후진타오. 근데 후진타오 내려간 지 이미 10년 넘었어요. 후진타오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좀 아마도 잊어버렸는데 후진타오 옛날에 어떤 말을 했던지 누구 기억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 확실해요. 여러분 그 인민일보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후진타오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후진타오의 주장 이런 거. 네. 그래서 소문 따라서 5월 14일에 정치국 그 확대 미팅을 오픈했는데 후진타오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없지만 근데 인민일보는 정확하게 이런 거 그 첫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후진타오 주장하는 내용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지금 중국 정치군 내부에 너무 혼란스럽고 정말 시진핑 파워 약하게 되구나. 아니면 이게 시진핑 만약에 파워 강하게 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네, 완전 시진핑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궁금한 게 이게 시진핑이 3년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반기를 들 수 있는 세력이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뭐 태자당도 언급하셨는데 네. 좀 그런 사람들 좀 어느 정도 좀 뭐 제거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상 좀 기회를 박탈한다든지 그리고 자기 사람으로 대부분 이렇게 잘 채워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나 봐요. 이게 사실 중국 공산당 20원 당대표 회의 때 그때는 시진핑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 자기 반대하는 세력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심지어 그 후진타오 그 사람 강제 퇴장시켰잖아요. 막 맞아요. 끌려가고 막 이슈가 이게 됐었죠. 진짜 네. 이 정도 할 말 없는 정도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 다 시진핑 사람이에요. 짱영샤 그 사람도 시진핑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부터 시진핑을 반격을 시작했죠. 짱영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짱영샤는 옛날에 시진핑 정말 친한 사람인데 근데 시진핑 아마도 계속 대만 통일하라. 계속 이렇게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하게 너무 시켜가지고 짱영샤는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일어났죠. 짱영샤는 군대 2인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군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시진핑 반대하게 되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 후진타오이든지 원자버이든 아니면 태자당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면 뭐 어느 나라 다 비슷하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려면 그 리더 있어야 돼요. 리더 없으면은 안 돼요. 그렇죠. 네. 특히 강력한 리더 나타나는 순간 이게 정말 가능성 크게 되는 거죠. 짱영샤 나타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같이 막 해야죠. 그래서 시진핑은 반대하는 사람 거의 다 사라졌는데 근데 짱영샤 나타나니까 옛날에 뭐 패태자 뭐 1년 정도 아무 소리도 없는데 작년 3중 정이 끝나고 뭐 또 소리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아서 지금 시진핑이랑 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중국에서 군대도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특히 중국의 뭐 그 장유샤라는 사람 같은 경우 이번에 양회에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시진핑한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정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네네. 시진핑이 퇴장하는데 일부러 딱 그 타임에 맞춰서 등을 돌리고 가방을 정리하는 모습이 사진에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군대를 움직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양안 전쟁 얘기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네. 시진핑이 아무리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해서 꽉꽉 누른다 하더라도 이 내부의 불만이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사회 폭동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 그러다 보면 그런 불만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뭐 양안 전쟁 얘기도 나왔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너무나 큰 도박이고 그거야말로 진짜 미국하고 전쟁을 불사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 때 과연 군부가 그렇게 쉽게 움직여주겠냐에 대해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군 장악에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시진핑의 측근들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허웨이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새 보니까 안 보인다 군대 내에서 축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지금 그 양안 전쟁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그 전문가들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배제는 못하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거는 지나친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시진핑이 사실 3년임에 성공해서 네. 그리고 이제 3년임 하는 과정 중에서 다른 파벌들을 다 정리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권력이 막강한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치권에서는 사실 막강합니다. 이미 이제 과거에 뭐 태자당, 공청단, 그다음에 저 상하이방 이렇게 있었는데 인지는 다 없어졌죠. 그냥 전부 다 시진핑파 하나로다가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 맞아요. 네. 군대 내에서의 태자당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는 과거에 군벌 시절부터 내려오던 그 태자당 세력들은 지금 장유샤라는 사람도 그 군대 군벌에서의 태자당이고요. 이 사람들까지는 완전하게 장악을 못했다고 이제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군대 내에서 좀 노골적으로 반발을 하는 그런 것들이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좀 그 군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따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차피 사람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뭐 이번에 이 미국과 그런 관세 전쟁이라든지 그런 협상 내지는 패권 전쟁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중국 내부에서도 4연이면 안 되고 이 교체 가능성 그런 것도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쿠데타가 나서 뭐 이렇게 바뀌고 이런 거는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은 사실 저는 못 봤고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는. 다만 이제 영구 집권에 실패하고 다음번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선양하는 식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이제 정치 쪽에 이제 주로 많이 분석하는 분인데 그분은 후춘화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시진핑 다음이 원래 후춘화로 내정이 돼 있었죠. 격대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후춘화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후춘화가. 사라졌던 사람이 요즘에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이상한 조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은 단서 하나 가지고 추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단정을 못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중국의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 또 군에서 움직이는 거를 보고 있으면은 시진핑 정권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권력이 아주 상당히 시진핑 권력이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6월 2일인가 뉴스에 그 지금 시진핑이가 군 권력 1위거든요. 네. 군사위원회 1인자. 네. 근데 2인자가 부주석인데 부주석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맞아요. 봤어요. 뉴스. 네네. 갑자기 죽었는데 네. 그 사람이 나이는 75세래지만은 조깅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니까 아침에 뛰러 나갔을 거다가 더 많은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죽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진핑 반대 세력에 의해서 제거당한 것인지 그 사람이 이제 중국의 군을 잡지 못하면은 시진핑은 헛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군은 우리나라 국군은 국민의 군대잖아요. 네. 중국은 아예 법으로 당의 군대로 돼 있습니다. 공산당의 군대.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군을 못 잡으면은 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모택동 말. 그래서 그 시진핑의 군권을 장악하는데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인데 3인자. 그 사람은 벌써 3월 말에 없어졌고 네. 그리고 지금 6월 초에 지금 2인자가 지금 또 없어지는. 지금 아주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러니까 지금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사건이 중국의 공산당 권력 체제가 붕괴된다. 그럼 가장 큰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뭐 각종의 뉴스가 그리고 지표들이 네네. 중국 경제도 나빠지고 그리고 저 국민들이 그 시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졌고 그리고 대학생들 취직 못하고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가 55%니까 45%가 취직을 못한다는 소리인데 네네. 실제는 8, 90%가 못한다라가 그게 더 맞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대졸이 1200만인데 중국이 그 젊은 사람들이 일 못할 경우에 그게 제일 사회 불안정 세력이 되거든요. 지금 그것이 함께 터지고 있는 후진타오 같은 사람은 전번의 총리인데 맞아요. 전번 주석인데 네. 그 사람 끌려가는 날도 정말 그 장면이 슬펐습니다. 그걸 공개한 게 회의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와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네. 그렇게 끌려나간 사람인데 중국이 또 놀라운 전통은
주석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형은 안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그저 등소평 같은 사람은 몇 번이나 쫓겨났는데 그 목숨을 유지하고 결국은 나와서 그래서 그 죽어도 쓰러지지 않는 부도옹. 그러니까 결코 넘어지지 않는 노인 해가지고 부도옹이라는 별명도 얻었었는데 후진타오가 지금 중국이 이렇게 통치돼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연설문 같은 게 다 지금 공개되고 그러는 판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뭐 최근 중국에서 막 총기 난사 사건도 있고 막 묵지마 범죄, 막 차량을 타고 막 돌진한다든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보도가 잘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그래도 뭐 하도 이게 이제 SNS 시대가 되니까 핸드폰들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중국의 그 사람들 감시하는 그 카메라. 네. CCTV 같은 거. 그게 네. CCTV 카메라가 7억대거든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네요. 인구가 14억인 나라에 그게 7억대라는 게 네. 중국은 국방비보다 경찰 예산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인데 국방 예산보다 경찰 예산이 더 많습니다.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네. 그게 안 되면은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태생적인 그 슬픔인데 제가 그 번역한 책에 하나 있습니다. 그 중국은 새로운 제국이다라는 그 호주 학자가 하버드에 있을 때 쓴 책인데 로스 테릴이라는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국은 문명이지 나라가 아니다. 근데 그 중국의 정치가들이 그걸 나라라고 생각하고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China is a civilization, not a nation. 근데 그걸 국가처럼 생각하고 통치를 하니 그래서 이제 정치학적으로 이 적정 규모를 훨씬 넘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큰 나라지만 미국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연방이거든요. 각 주마다 군대가 있고 연방군 사령관이 있을 정도로 그 자치를 중무로 해서 그러니까 그 유나이티드가 되는데 중국은 그걸 중앙 통제하다 보니까 되겠느냐는 그 얘기죠. 더군다나 문명인데 문화도 다른데 그 중국의 딜레마가 지금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정치학하고 경제학 이론에 민주주의는 산업화의 부산물이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가난한 나라는 민주주의 잘 못해요. 그런데 국민소득 기준으로 지금 돈으로 GDP 퍼 캐피타가 $10,000가 되면은 이건 민주주의를 안 하면 또 나라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산업화, 경제 발전은 민주주의의 선행 조건이다. 그런데 지금 그 선행 조건이 $10,000인데 우리나라가 $10,000 그때 돈으로 $10,000가 아니에요. 그게 6.29 선언 때입니다. 그 개발 독재를 통해서 경제 발전하는 거 그때 확 풀잖아요. 중국이 지금 풀어야 되는데 지금 풀지 않으면 폭발하는 시기에 왔는데 중국이 풀게 되면은 네이션들이 여러 개 생기는 겁니다. 전체는 시빌리제이션인데 중국이 만약 민주화를 시키면은 그러면 티베트가 난리치는 거 가서 기관총으로 쏘겠습니까? 위구르, 내몽고, 만주, 강남 그리고 대만 다 독립하게 되면은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주 정치학적으로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딜레마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제 시진핑이 그거를 이제 강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보니까 박사님 채널에서 이 중국 붕괴의 징후 17가지 이걸 짚어주셨는데 보니까 뭐 부동산, 부채, 인구, 기술산업 등 전 방위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체제 위기로 직결될 가능성이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예, 뭐 제가 그 17가지를 미국의 어떤 그 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걸 보고 정말 분석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의 뭐 번역해서 소개하다시피 한 건데 여기서 지금 중국의 그 군부가 깨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거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리고 중국이 그런 말이 있었어요. 7% 성장을 지속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비교를 할 때 호랑이 잔등에 올라탔는데 이게 7%로 달리면은 호랑이한테 안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7% 밑에 내려가면 호랑이가 쓰는 꼴이 되고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이 잡혀먹는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지금 7% 이하로 내려가게 100%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발전을 한 그 호랑이라는 존재를 7% 이상으로 달리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니까 경제 파탄 그리고 군사 파탄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 중국이란 나라는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센 나라입니다. 제가 그 이화에 대해서 이제 쭉 그 경영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국제정치 강의를 하면서 세계화 이런 계통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중국 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몇 명씩 있었어요. 아. 근데 어느 날 그 중국 여대생이 교수님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중간시험 그 답안지에다가 쓴 거라 그 뒤에다가. 네. 그 내가 야 자네가 중국 사람인데 나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니까 좀 놀랍다 그랬더니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산 적이 없대요. 오. 자기는 상해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 아. 한국에 유학 올 때까지 상하이 사람이었는데 와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감을 잡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이 원심력입니다. 전부 다 나가고 싶어 해요. 그 옛날에는 상하이에 있는 그 육군 소장급 장군이 별셋으로 승진하면서 북경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거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충성은 상하이지 중국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이익도 상하이고. 그 내가 오래전에 읽었던 논문을 야 이게 별을 사단장이 군단장으로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기 고향을 안 떠나는 경우가 다 있네 하고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군벌입니다. 그러니까 군벌은 충성이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자기는 상하이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와서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고. 그게 중국의 딜레마입니다. 중국이 문명인데 그거를 한 나라로 취급을 하느니 참 이렇게 갈등이 많은 것이죠. 되게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요. 보니까. 민족주의 없습니다. 아. 중국은 원래 민족주의가 없어요. 그 뭐냐면은 중국이 그 사해동포라는 그 한문 아시죠? 사해동포. 네네. 중국식 질서를 받아들이는 모두가 중국인이다라는 그 중국에는 내셔널리즘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서구적인 식민주의도 없어요. 그냥 이제 나는 왕이고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야. 나는 형이고 너는 동생이야. 그러니까 그 문명으로 연결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구적인 그 강압적인 제국주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종족적인 민족주의도 없습니다. 천자를 그냥 우러러 보면은 전부 다 우리는 사해가 다 동포야. 사해동포. 사해라는 건 네 바다라는 뜻이지만은 전 세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해가 다 동포야. 그래서 어떤 그 에스닉 내셔널리즘, 인종적인 민족주의가 약합니다. 그 대신에 뭐 위구르라든가 이거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네, 언어 그렇죠. 다르고. 그거는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경쟁을 하는 것이죠. 만주는 말도 다릅니다. 만주는. 글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만주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러니까 한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숫자는 제일 많지만은. 네. 그 동화되기가 아주 어려운. 그래서 그 영국 학자가 중국은 분열될 거다라는 책을 쓰면서 중국 깃발의 별이 5개라는 게 5대 부족이다 이거 5대 종족. 크게 나누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은유를 한 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 큰 덩어리가 그냥 이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적정 규모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지금 다 터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사실 중국이 막 엄청나게 보조금을 주고 하면서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첨단 기술을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중국이 성장은 했는데 그거를 상업화시키는데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끝내주는 걸 만들었어도 네. 이거를 잘 팔아가지고 이득을 남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작업에서 다 실패하는 거죠. 발명은 해놨는데 이거 판매도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거 하려면은 중국이 이제 마지막 리폼을 해야 되는데 그 리폼이라는 게 진짜 자유주의 시장 경제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게 되면은 공산당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독재가. 딜레마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10,000 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0 된 사람은 토요일 날 일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놀라고 자유를 주자니 안 되겠고 이게 내가 학생들 가르치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10,000 되면은 장충채 건에서 대통령 더 이상 못 뽑는다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societal prerequisite. 그러니까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인 선제 조건.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10,000. 지금 돈으로 $10,000 된 국민들은 네. 독재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지적 영향도 늘고 또 이제 자기 개인 책 읽고 공부하고 뭐 네. 이런 거가 다 이제
커피집에 가고 그렇죠, 네. 바로 뭐 중국 사람 중에 커피를 평생 한 잔도 못 먹어본 사람이 뭐 6억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군요, 진짜. 이건 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시진핑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에포크 타임스에. 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그것도 여전히 뭐 누군가의 익명의 누구를 인용해서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가 있었어요. 인민일보에 지난달 20날 인민일보에 나온 그 논설 같은 것인데 거기에 보면 당의 노선은 과학적이고 민주적이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에포크 타임스가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왜냐, 이 발언이 누구의 발언이냐. 그게 중요하겠네요. 예, 이거는 시진핑의 발언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후진타오가 주석을 했을 때 후진타오가 했던 발언인 겁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런데 과거의 발언, 과거의 그의 노선, 그거를 지금 갖다가 논설에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리고 이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득력은 분명히 있어 보였어요. 제가 확인한 거는 거기까지였죠. 그런데 확실히 이 시진핑 그 체제 그 내부 시진핑 세력에서 뭔가 이상 징후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분명 공식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시진핑이 임명한 시진핑이 갖다가 앉힌 자기 사람을 앉힌 군 고위 장성들 또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작년 5월 달 또 작년 12월 달에 이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공식적인 거거든요. 네. 그걸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건 진짜 이상한 일인 겁니다. 왜 자기가 직접 앉혔던 그 사람들이 제거가 되느냐. 그건 본인이 제거했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그거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부패거든요. 그건 그럴 거라고 봐요. 부패 때문에 그러니까 뇌물 받은 거 네. 때문에 분명히 제거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시진핑에게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겁니다. 왜? 지금까지 2012년에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부패 청산을 했잖아요. 부패 청산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특히 충칭 같은데 그 보시라이 같은 사람은 뭐 거의 주석이 될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맞아요. 제거시켜버리고 네. 그래서 완전히 반대파를 제거하고 후진타오도 제거하고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앉혔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사람도 부패하는 거예요. 군대도 자기 사람으로 앉혀놓은 그 군대도 부패하는 거예요. 군대가 부패한다는 건 치명적인 겁니다. 이거는. 왜? 전투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투력에. 그래서 그 CIA에서 발표했던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ICBM을 이제 다 준비를 해놨는데 중국이 ICBM 연료통에 연료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연료가 아니고 물이 들어있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또 ICBM 경납고에 그 뚜껑이 안 열리는 사태도 있었다고 그러는 거고 이건 치명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대만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개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중국은 ICBM 가지고 위협을 할 겁니다. 너 대만에서 손 떼지 않으면 나 미국 본토 공격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ICBM이 저러고 있으면 미국이 그걸 믿겠느냐는 거예요. 미국은 충분히 모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쟤네들 저거 무기 형편없어.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 군 장성들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 막 심지어 이 진급할 때 그 진급 고위 장성 자리를 다 팔아먹고 하는 뭐 이런 소문까지 돌고 할 정도면 이거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거는 본인에게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네.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확인된 것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완전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타오 그 사람 중국 전 국가 주석인데요. 그 사람 관련된 뉴스인데 이게 중국의 그 공산당 매체를 따져봤을 때 신화 통신사도 있고 인민일보도 있고 그리고 CCTV도 있어요. 그 인민일보는 날짜는 정확하게 5월 정도 그 문장 나타나더라고요. 그 인민일보는 제가 항상 봐요, 그거를. 거기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특히 첫 페이지 어떤 뉴스 나오는지 그 5월 중순 정도 거기서 너무 충격적인 뉴스 하나 나타나고 근데 뉴스 자체가 제목 중에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정체를 세워야 됩니다. 민족적으로 정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정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요. 다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을 옛날에 후진타오 했던 말이에요. 옛날 후진타오 시대 자주 했던 말이에요. 후진타오. 근데 후진타오 내려간 지 이미 10년 넘었어요. 후진타오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좀 아마도 잊어버렸는데 후진타오 옛날에 어떤 말을 했던지 누구 기억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 확실해요. 여러분 그 인민일보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후진타오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후진타오의 주장 이런 거. 네. 그래서 소문 따라서 5월 14일에 정치국 그 확대 미팅을 오픈했는데 후진타오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근데 인민일보는 정확하게 이런 거 그 첫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후진타오 주장하는 내용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지금 중국 정치군 내부에 너무 혼란스럽고 정말 시진핑 파워 약하게 되구나. 아니면 이게 시진핑 만약에 파워 강하게 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네, 완전 시진핑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궁금한 게 이게 시진핑이 3년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반기를 들 수 있는 세력이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뭐 태자당도 언급하셨는데 네. 좀 그런 사람들 좀 어느 정도 좀 뭐 제거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상 좀 기회를 박탈한다든지 그리고 자기 사람으로 대부분 이렇게 잘 채워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나 봐요. 이게 사실 중국 공산당 20원 당대표 회의 때 그때는 시진핑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 자기 반대하는 세력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심지어 그 후진타오 그 사람 강제 퇴장시켰잖아요. 막 맞아요. 끌려가고 막 이슈가 이게 됐었죠. 진짜 네. 이 정도 할 말 없는 정도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 다 시진핑 사람이에요. 짱여우샤 그 사람도 시진핑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부터 시진핑을 반격을 시작했죠. 짱여우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짱여우샤는 옛날에 시진핑 정말 친한 사람인데 근데 시진핑은 아마도 계속 대만 통일하라. 계속 이렇게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하게 너무 시켜가지고 짱여우샤는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일어났죠. 짱여우샤는 군대 2인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군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시진핑 반대하게 되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 후진타오이든지 원자버이든 아니면 태자당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면 뭐 어느 나라 다 비슷하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려면 그 리더 있어야 돼요. 리더 없으면은 안 돼요. 그렇죠. 네. 특히 강력한 리더 나타나는 순간 이게 정말 가능성 크게 되는 거죠. 짱여우샤 나타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같이 막 해야죠. 그래서 시진핑은 반대하는 사람 거의 다 사라졌는데 근데 짱여우샤 나타나니까 옛날에 뭐 패태자 뭐 1년 정도 아무 소리도 없는데 작년 3중 정회 끝나고 뭐 또 소리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아서 지금 시진핑이랑 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중국에서 군대도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 그냥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특히 중국의 뭐 그 장유샤라는 사람 같은 경우 이번에 양회에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시진핑한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정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네네. 시진핑이 퇴장하는데 일부러 딱 그 타임에 맞춰서 등을 돌리고 가방을 정리하는 모습이 사진에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군대를 움직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양안 전쟁 얘기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네. 시진핑이 아무리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해서 꽉꽉 누른다 하더라도 이 내부의 불만이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사회 폭동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 그러다 보면 그런 불만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뭐 양안 전쟁 얘기도 나왔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너무나 큰 도박이고 그거야말로 진짜 미국하고 전쟁을 불사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 때 과연 군부가 그렇게 쉽게 움직여주겠냐에 대해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군 장악에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시진핑의 측근들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허웨이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새 보니까 안 보인다 군대 내에서 축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지금 그 양안 전쟁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그 전문가들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배제는 못하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거는 지나친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시진핑이 사실 3년임에 성공해서 네. 그리고 이제 3년임 하는 과정 중에서 다른 파벌들을 다 정리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권력이 막강한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치권에서는 사실 막강합니다. 이미 이제 과거에 뭐 태자당, 공청단, 그 다음에 저 상하이방 이렇게 있었는데 인지는 다 없어졌죠. 그냥 전부 다 시진핑파 하나로다가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 맞아요. 네. 군대 내에서의 태자당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는 과거에 군벌 시절부터 내려오던 그 태자당 세력들은 지금 장유샤라는 사람도 그 군대 군벌에서의 태자당이고요. 이 사람들까지는 완전하게 장악을 못했다고 이제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군대 내에서 좀 노골적으로 반발을 하는 그런 것들이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좀 그 군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따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차피 사람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뭐 이번에 이 미국과 그런 관세 전쟁이라든지 그런 협상 내지는 패권 전쟁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중국 내부에서도 4연이면 안 되고 이 교체 가능성 그런 것도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쿠데타가 나서 뭐 이렇게 바뀌고 이런 거는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은 사실 저는 못 봤고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는. 다만 이제 영구 집권에 실패하고 다음번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선양하는 식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이제 정치 쪽에 이제 주로 많이 분석하는 분인데 그분은 후춘화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시진핑 다음이 원래 후춘화로 내정이 돼 있었죠. 격대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후춘화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후춘화가. 사라졌던 사람이 요즘에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이상한 조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작은 단서 하나 가지고 추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단정을 못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중국의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 또 군에서 움직이는 거를 보고 있으면은 시진핑 정권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은 나오고 있습니다.